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관절염 이러면 이제 관절이 아프다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염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염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염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염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관절염은 종류가 두 개예요. 두 가지인데 크게 말해서 염증이 있는 관절염이 있고요, 염증이 없는 관절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절염이라는 말이 붙어서 우리나라 말이 자꾸 오해가 되는데 다 염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관절염 중에 염증이 없는 관절염을 비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실제로 진짜 염증이 있는 거를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은 뭐냐면 우리가 뜨끈뜨끈하고 만져서 불이 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이 붙어서 체온보다 더 높으니까 관절을 만지면 더 뜨겁고 그 다음에 부어 있겠죠. 염증이니까 막 부어 있고 이런 게 염증이고요. 비염증은 기계가 낡아서 닳아서 생긴 병입니다. 쉽게 말해서 늙어서 늙어서 아니면 뭐 운동선수들이 젊을 때 너무 스포츠를 많이 해가지고 뭐 마라톤을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망가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써서 그리고 여기 축협조합원 여러분들은 손을 엄청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일하시면서 그러면서 손가락을 너무 많이 움직이셔서 기계가 닳아서 그렇게 해서 오는 게 비염증 관절염이고 염증 관절염은 그러니까 쓴 거랑 관계가 없겠죠. 하나도 안 써도 염증 관절염은 생겨요. 그리고 뭐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도 염증 관절염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비염증 관절염은 기계가 닳아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많이 오겠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주로 오는 게 비염증 관절이고 염증 관절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 사람이 더 잘 생깁니다. 나이 든 사람보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비염증성 관절염일까요? 염증성 관절염일까요? 네,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는 퉁퉁 붓고 열도 나고 젊은 사람한테 오히려 더 잘 오고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나 류마티스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류마티스 아닙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다른 병이다.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많이 써서 아픈 거는 오히려 비염증 퇴행성 관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증성 관절염은 또 두 개로 이거는 비염증성 관절염 사진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나이 들어서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여주려고 왔는데 정상은 뼈하고 뼈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공간이 있지요. 그래서 이 공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연골이 들어있습니다. 물렁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렁뼈는 엑스레이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뼈하고 뼈가 이렇게 떠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물렁뼈가 들어가고 물렁뼈가 기계의 기름 베어링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충을 해주기 때문에 뼈와 뼈가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딛고 다니는 거죠. 그죠? 안 아프게. 그런데 이제 기계가 자꾸 써서 다르면 자꾸 연골이 닳아가지고 이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여기는 간격이 거의 없어 보이죠. 여기는 완전 붙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연골이 다 없으니까 뼈하고 뼈가 닿으니까 걸을 때마다 디딜 때마다 통증이 엄청 심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닳아서 이렇게 된 거고 연골이 다른 거고 염증이 아닙니다.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손으로 만져봐도 뜨뜻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런 관절염은 몹시 아프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절염은 결국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기계로 갈아 끼워야죠. 기계로 갈아 끼워야죠. 그죠? 왜냐면 우리 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연골이 재생이 안 됩니다. 연골 재생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연골에 줄기세포 이식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는 스포츠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한 부분만 탁 파이는 경우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저렇게 전체 연골이 다 닳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식한다고 그게 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연골을 재생하는 기술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기계로 갈아 끼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 시기에는 뭐 연골 주사를 맞는다거나 약을 쓴다거나 해가지고 조금 더 유지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는 있지만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별로 소용이 없겠죠, 그죠? 소용이 없을 거고. 그러면 아까 이제 염증 관절염이 류마티스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염증 관절염도 또 두 개로 나눕니다. 또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급성이고 하나는 만성입니다. 우리 모닥불 불 피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확 맨 처음에 붙일 때는 격렬하게 불이 붙죠, 그죠? 이게 급성 관절염이고요. 만성은 그냥 두면 밤새도록 그냥 아궁이에 불씨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게 만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류마티스는 또 급성일까 만성일까 뭘까요? 만성입니다. 역시 상식이 뛰어나십니다. 저분들 여러분이. 네, 만성입니다. 만성이라서 급성은 오히려 불을 끄기가 좋습니다. 물을 확 갖다 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잘 끌 수도 있고 치료도 잘 되는데 만성은 은근히 불씨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꺼트릴 수가 없습니다. 만성은. 그게 문제고 그래서 류마티스가 바로 만성 염증 관절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급성 관절염은 뭐가 있나 궁금하실 텐데 급성 관절염은 아무리 건장한 남자도 그날 밤을 집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막 붙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급성 염증이 생긴 사람은 예를 들면 무릎이 지금 눈으로 봐도 엄청나죠, 그죠? 뻘겋게 되어 있죠, 완전히 그죠?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죠? 발가락 보면 여기도 뻘겋게 되어 있죠, 그죠? 퉁퉁 붓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절 안에 균이 들어간 겁니다.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세균이 들어가면 이걸 가만히 방치하면 세균이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몸을 퍼져서 돕니다. 그래서 폐혈증에 걸려서 사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성 관절염 중에 이런 균이 들어가는 세균 관절염은 죽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빨리 안 오면. 근데 병원에 또 빨리 안 올 수도 없습니다. 열이 펄펄 나고 뭐 다리를 디딜 수도 없고 뭐 물이 엄청나게 차기 때문에 뭐 화장실도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원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통풍입니다. 통풍. 통풍도 관절염이 굉장히 아파서 우리 3대 통증에 들어간다고 애기 놓는 것만큼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여기도 아마 통풍 환자분 계실 겁니다. 계실 건데 아플 때 어마무시하게 아프셨을 겁니다. 대부분 응급실로 오십니다. 밤에. 밤새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급성 염증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이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관절 내시경을 해가지고 고름을 막 빼내고 그다음에 항생제 주사를 맞고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2주 정도면 집에 멀쩡하게 나와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 안 합니다. 그냥 한 번 치료하면 끝 이런 병이고요. 급성 염증 관절은 이렇게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통풍 같은 경우는 관절에 통풍 결절이 앉아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서 이것도 한 1, 2주 치료하면 염증은 싹 없어집니다. 대신 평소에 이제 통풍 치료를 꾸준하게 해주기는 해야 되지만 관절염은 한 1, 2주만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급성은 오히려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묵힐 수도 없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급성은 우리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병원에 오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 오면 의사가 치료할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바로 만성 관절염, 류마티스가 해당하는 만성 염증성 관절염이 가장 문제입니다. 진단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가보면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손입니다. 손인데 이제 요즘은 사실 이런 환자를 만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환자분들도 옆에 누가 이러고 있으면은 가만히 안 계시고 병원 가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문데 제가 이제 여기 일산백병원에 2003년에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환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파주나 고양시 쪽에 여기 유마티스 내과가 많이 없었을 때 제가 유마티스 의사 130번이거든요. 전국에 지금 4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유마티스 의사가 400명이 있는데 제가 유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됐을 때 저까지 130명밖에 없었단 말이죠. 전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유마티스 의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아플 때 치료만 진통제만 먹으면서 10년, 20년 견디다가 이런 상태로 병원에 오신 분도 계셨어요. 계셔가지고 이제 사진을 우리가 이제 일반인은 사진을 세세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모양이 구불구불한 건 아시겠죠, 그죠? 막 돌아가고 이런 건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오고 나면 유마티스 관절염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원래대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티스 관절염이 진단이 늦어지면 변형이 온 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릎의 퇴행성 관절은 제가 기계로 갈아 끼우면 돼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은 다 기계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갈아 끼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변형이 된 채로 굳은 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유마티스 의사들이 치료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정상하고 그러면 비정상이 뭐가 다른가 한번 봅시다. 제가 손목 사진을 좀 뒤에서 안 보이실까 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정상 손목입니다. 정상 손목인데 손목은 우리가 흔히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곳 있죠. 구부러지는 곳은 바로 여기 관절입니다. 여기 관절이고 요거 있는 손바닥에 해당합니다. 손바닥 요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손바닥 이 부분에 해당하고 여기는 관절이 있으신지 몰랐죠. 그죠? 안 움직이니까. 그죠? 안 굽어지니까. 하지만 여기 조약돌 같은 뼈가 9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여기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관절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우리 유마티스가 손목에 굉장히 잘 옵니다. 손목에 잘 오는데 여기 보면 이게 유마티스 환자 뼈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뼈가 서로 조약돌이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뭉개져 있죠? 뼈가 다 녹아서 들러붙은 겁니다. 그래서 뼈가 저렇게 녹을 정도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왜냐면은 뼈를 녹일 정도면 이게 이 염증이 얼마나 심했을까? 불이 얼마나 심하게 서서히 붙어서 녹아내렸으면 뼈가 저렇게 다 녹아내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다 녹아내리다가 이렇게 들러붙어서 뭉쳐지는 게 유마티스입니다. 그럼 이렇게 붙어서 뭉쳐졌으니 이 사이에 틈이 있어야지 관절이 움직이는데 여기 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이 움직여지지 않겠죠. 그러면 손이 그냥 이 상태로 사는 겁니다. 뭐 이 상태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렇게 굳어버리면 뒤처리도 어렵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뒤처리도 어렵고 문고리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병원이 다 디자인이 건물이 바뀌었는데요. 옛날만 해도 이렇게 돌리는 문고리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유마티스 환자가 입원을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갇힙니다. 문을 돌리지 못해서 열고 못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전부 일자 문고리로 이렇게 내리면 열리는 문고리로 병원은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손목이 굳는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장애를 남기고 일상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위생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환자들은 일상의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되면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염증이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뻣뻣하시잖아요. 그죠? 그 뻣뻣함이 오전 내내 지속돼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는 나이 들어서 좀 뻣뻣한 건 저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막 이렇게 한번 풀어야 되거든요. 한번 풀어야 되는데 한 10분이면 풀려요. 10분 안에. 그런데 이제 오전 내내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아파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계속 아프다는 게 뭔지를 이제 아실 나이시죠? 어딘가 아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유마티스도 만성적으로 계속 아픈 게 있고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인간다움이 바로 손을 쓴다는 거잖아요. 동물하고 다른 게,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취약해집니다. 굉장히 우울해져요. 왜냐면 내가 이것도 못하나? 나 다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우울해지죠. 좌절이 되고 불안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가장 힘든 게 섭섭함이에요. 식구들이 몰라줍니다. 류마티스 환자는 뒤에 나오겠지만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이 훨씬 많은데 그리고 참고 다 일을 하니까 가족들은 다 멀쩡한 줄 알아요. 맨 처음에 진단받을 때 한 3개월만 관심을 줍니다. 3개월 지나면 이제 정상인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굉장히 괴로운데 식구들이 몰라주고 그리고 일일이 뭐 이걸 또 식구들한테 일일이 이거 해달라 나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가족들 중에 다 뭐 배우자나 누구나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죠? 멀쩡한 나 입장에서는 옆에서 자꾸 아프다 하면은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그죠? 좋다 해도 그런데 아프다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죠? 하루 이틀이죠. 그죠? 근데 류마티스는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평생 옆에서 아프다 하면은 별로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피하고 싶고. 그게 사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당하는 환자 본인은 또 어떨까요? 그래서 막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괴롭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젊은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손사용이 어렵고 요새는 뭐 컴퓨터로 뭐든지 다 하고 뭐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손이 어려우니 이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통증도 있으니까 일할 때 주춤해지고 뭐 이런 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환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를 어서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의사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을까? 조기 환자들은 그냥 한 이 정도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이 사람 어디 아픈지를 눈에 띄셔요? 살짝 여기 부어 있는 거 아시겠죠? 여기. 그죠? 여기 보면 주름이 잘 안 보이게 살짝 부어 있죠. 그죠? 주름이 안 보이게. 요런 데는 주름이 잘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류마티스인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중년이 되면 저 정도 부으면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좀 손을 많이 썼네 내가 긴장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또 넘기고 그다음에 약국에 가서 소염진통제 하나 사 먹고 그러면 또 조금 가라앉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불씨가 아주 약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먹으면 또 가라앉아요. 그러면 또 한 1, 2주 견딜만 하니까 또 1, 2주 있는 거예요. 1, 2주 있다가 또 다음 날에 어디가 또 부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진통제 먹었더니 낫더라. 진통제 또 사가지고 또 먹어요. 그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어느 약국에 가면 용환약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또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어요. 그랬더니 또 좀 좋아져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넘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조기에 진단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통계는 보시면 20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굉장히 늦게 발견되죠. 그죠?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이유가 1년이 넘어가면 뼈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1년까지만 발견하면 돼요. 증상이 생기고 1년까지 관절이 녹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만성적이기 때문에. 급성이면 며칠 만에 관절이 잘못되지만 만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어요. 그죠? 1년이니까 여유가 좀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환자들이 지금 20개월까지 굉장히 늦게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견되면 이미 뼈가 녹습니다. 녹아 있는 거를 진단할 당시에 찾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1년 안에 진단하자. 이게 류마티스 의사들의 약간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러면 언제 잘 생기나 한번 볼까요? 언제 잘 생기나 그러면 보면 여기 파란 게 남자고요. 빨간 게 여자입니다. 빨간 게 여자인데 인구 100명당 여기 한 100분 모이셨잖아요. 한 100분 모이셨는데 100분당 나이가 40대에서 90대는 0.46명이 있다. 그럼 1000명당 46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1000명당 4.56명 이렇게 보면 되고
나이가 한 70쯤 되면 여기 중에 한 2명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면 돼요. 남자는 0.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단 류마티스에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건데 다른 그래프 하나 볼게요. 요것도 이제 나이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보이고 빨간색이 여자이고요. 전체 4분의 3이 여자가 걸립니다. 그죠? 류마티스는. 그리고 4분의 1이 남자 환자이고요. 이제 호발 연령을 보면 젊을 때는 오히려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서 오히려 이제 폐경되고 나이 들고 손 많이 쓴 60, 70대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80대는 굉장히 적어지죠. 그죠? 요 나이대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4, 5, 60대 때 류마티스 잘 걸린다. 요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차이는 뭐냐? 퇴행성은 연골이 닳아서 그래서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막 부딪히다 보면은 염증이 살짝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염증성이 아니고 비염증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활막에서 염증이 생기는 염증 관절염인데 그럼 활막은 뭐냐? 새로운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활막은 뭐냐면 뼈하고 뼈가 떨어지고 여기가 연골이면 활막은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네, 관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캡슐 같은 겁니다. 캡슐 같은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 뼈가 녹는다고 했죠. 근데 뼈에서 염증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불이 붙는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활막이라고 하는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관절이 너무너무 이제 불이 심하게 붙어서 이 주위에 뼈도 녹이고 연골도 녹이고 인대도 녹이고 다 이 주위를 녹여버립니다. 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전체를 다 녹여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염증이 시작한 게 다른 거고 퇴행성은 연골부터 시작한 거다. 그래서 근원지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이 고장난 병이다. 퇴행성은 너무 많이 써서 나이 들어서 닳아서 기계가 망가져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류마티스는 내 면역이 망가진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면역이 어떻게 망가지냐? 면역은 뭐냐? 균이랑 싸워야죠. 균이랑 싸워서 이겨야죠. 그죠? 조금 모자라니까 우리가 항생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역이 있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면역은 나를 지키는 면역입니다. 그걸 자가 면역이라고 하고 나를 지키는 면역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면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공격하면 안 돼요. 그죠? 내 머리를 공격하면 안 되고 내 연골을 공격하면 안 되고 내 뼈를 공격하면 안 되고 내 피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여자는 임신하잖아요. 내 아기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그죠? 내 아기도 이물질이거든요. 우리 몸 입장에서는 내 아기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그게 나를 지키는 면역이거든요. 지키는 면역이고 또 세 번째 면역은 외부 면역에 대해서 반응하는 면역이에요. 이게 알러지예요. 알레르기. 꽃가루에 반응하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서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안 그러면 외부 꽃가루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반응하면서 쫓아내는 면역이에요. 그 세 가지 면역이 있는데 우리 류마티스는 두 번째 면역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남은 공격해야 되는 면역인데 내 자신이 남인 줄 착각하고 나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이에요. 류마티스는 아까 활액막에서 시작했다 이런 말 했잖아요. 활액막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 몸의 구성품인데 내 몸인데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게 아니면 빨리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폭탄을 퍼붓고 불을 막 지르고 이러면서 너 나가, 너 내 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는 내 면역 체계가 고장이 나서 나의 관절을 내게 아니라고 착각해서
내 관절을 괴롭히고 염증을 일으키고 난리를 부리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가 면역 개념이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조금 무시무시하죠. 그죠? 내가 내 자신이라는 걸 모른다는 건 되게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웠고요. 그 의학 안에서도 암보다도 더 어려운. 그래서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고 퇴행성은 우리가 뭐 심하게 아플 때는 진통제도 쓰고 뭐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마모가 심하게 되면 기계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러면 또 안 아파지니까 오히려 수술적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게 퇴행성 관절이다. 이게 큰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생각해 보면 뭐가 어려울까요? 류마티스가 어렵겠죠, 그죠? 류마티스가 훨씬 복잡하고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치료 과정도 되게 험난합니다. 제가 이제 또 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다른 그림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이 막에서 염증이 시작해서 염증 때문에 이 안이 망가지는 거고 골관절염은 연골이 닳아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로 바꾸죠, 그죠? 보통 퇴행성은. 근데 뭐 류마티스는 이런 수술 안 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류마티스도 무릎이 다 녹아버리면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물론. 근데 이걸 바꾼다고 다른 류마티스가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망가진 무릎만 바꿔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 아까 내가 나를 공격한다 했잖아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들이 이 안에 가득 모여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막 해가지고 무슨 세포가 병을 일으키네, 무슨 세포가 무슨 염증 물질을 내놓네, 이런 것까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왜 이런 면역 세포나 염증 물질이 여기 모이는지 아직 몰라요. 그것까지 알면 아예 안 모이게 하고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얘들이 다 모여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네, 요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염증 물질을 없애자, 가라앉히자, 요렇게 하는 치료까지 발달돼 있어요. 염증 물질을 싹 없애면 염증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염증이 없어지면 뼈가 안 녹잖아요. 뼈가 안 녹으면 변형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치료하면 변형 안 오고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염증 물질이 모여들게 하는 거는 아직 잘 몰라서 그런 치료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관절이 안 상하고 안 아프고 유지가 잘 되지만 약을 끊으면 그 염증 물질이 또 모이기 때문에 또 아프겠죠. 그래서 약을 꾸준히 잘 먹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완치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데 내 딸이 또 류마티스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 되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서 류마티스는 그러면 유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해 본 바로는 유전적 요인이 있는 걸로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내 유전자가 그대로 가서 그 유전자가 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은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30가지 유전자가 서로 관계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내 자식은 내 유전자 절반과 내 남편 유전자의 절반이 섞여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 유전자가 희석됩니다. 절반이 희석돼서 사실은 엄마가 류마티스고 딸이 류마티스인 환자는 별로 많이 없어요. 물론 있기는 하지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유전병은 아니다. 유전자랑 연관은 있지만 유전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환경 요인이랑 좀 관계가 있어요. 이런 유전자를 타고났더라도 환경에 노출 안 되면 병이 발병을 안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환경 요인은 흡연입니다. 우리가 아까 쥐를 가지고 막 실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쥐한테 류마티스를 일으키는 항체를 만들어주고 흡연하도록 자극을 계속 주면 류마티스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흡연은 실제로 류마티스를 생기는 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의사 입장에서도 약을 쓰는데 굉장히 좋은 약을 쓰는데 이 환자가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담배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담배를 끊고 나면 오히려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류마티스가 실제
담배랑은 연관이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어요.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세포 이런 거는 이제 이번 코로나 때 조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가설이 바이러스 이후에 류마티스 발병 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류마티스 질환 걸린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자가 면역을 흔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면역이 1번, 2번, 3번이 있다 그랬잖아요. 1번은 외부랑 싸우는 면역이라고 했죠. 2번은 나를 지키는 면역이라고 했고, 근데 1번 면역이 들어오면 면역이 확 일어나요. 바이러스랑 싸우려고. 내가 감기에서 극복하려고 확 일어나는 와중에 얘가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너무 흥분한 거예요. 면역세포가. 너무 흥분해서 나를 보고 얘도 감기인가?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이 획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이후에 자가면역 질환이 잘 걸리는 거는 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류마티스 질환 걸린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 또 많이 하시고 조합원들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건강검진 표를 또 들고 제 외래에 많이 오십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나왔다. 이제 나는 류마티스에 걸리는 게 아니냐. 나는 류마티스냐. 언제쯤 내가 류마티스에 걸리겠냐. 미리 예방 치료는 없느냐. 내가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막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의사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피를 다 뽑았어요. 연구를 하려고. 그래서 해보니까 어떤 물질이 다 높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물질을 류마티스 인자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류마티스 인자라는 검사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류마티스 인자, 말이 류마티스 인자니까 이 인자 있으면 류마티스 걸리겠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의 착각입니다. 이름을 잘못 붙여가지고.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일으키진 않고, 하지만 류마티스 환자들이 류마티스 인자가 있는 건 맞습니다. 말이 헷갈리시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그죠? 하지만 감기 걸리면 기침이 나오잖아요. 기침이 나온다고 다 감기는 아니죠. 결핵도 있고 폐렴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가 나온다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얼마나 이게 못 믿을 검사냐면 10명 검사하면 1명이 나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빨리 착 캐치하신 분은 캐치하셨을 건데 100명 중에 1명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1명 걸리는데 류마티스 인자는 100명 검사하면 10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9명은 가짜 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 양성 중에 90%는 가짜 양성입니다. 그래서 90%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 중에 이제 10%는 진짜 류마티스가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 중에 진짜 류마티스를 이제 의사들이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새로운 검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CCP 항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게 발견된 지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류마티스 의사 초반에도 CCP 항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CCP 항체라는 검사가 나와 있는데, 이 검사는 류마티스 환자한테만 나옵니다. 아까는 그 10명 중에 9명은 아닌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류마티스 환자한테만 나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의심이 되면 우리 류마티스 전문의들은 CCP 항체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여기 하나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류마티스 인자와 CCP 항체가 안 나오면 류마티스가 아닐까요? 엄청 어렵죠. B형 간염은 피검사 해가지고 B형 간염 항원이 있으면 B형 간염 환자잖아요. 그죠? C형 간염도 피검사에서 C형 간염 항체가 나오면 환자거든요. 그러면은 류마티스 인자 나오고 CCP 항체가 안 나오면, B형, C형은 안 나오면 환자 아니거든요. 안 나오면 류마티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나오면 아니다. 안 나오면 아니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류마티스다. 네, 아닙니다. 둘 다 없어도 류마티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로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지, 나와도 아니라며. 안 나와도 맞다며. 그러면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피 검사로만 뭐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증상 알려드렸잖아요. 어디 오는지 어떻게 아픈지 이런 거 말씀을 더 많이 드렸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와 이 CCP 항체가 안 나오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는 사람을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요. 음성이다. 안 나온다. 그렇게 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류마티스인데 인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CCP 항체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인자가 높을수록 CCP 항체가 높을수록 훨씬 더 병이 심합니다. 없으면 오히려 병이 얌전합니다. 그래서 병이랑 이 항체가 관련은 있겠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죠? 관련은 있겠다는 걸 알겠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류마티스 전문의가 이런 방식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진단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정형외과 의사들, 내과 의사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의심해서 류마티스 내과 의사로 보내게 하기 위한 약간의 기준입니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점수제로 되어 있어요. 점수 몇 점 해서 더하면 6점 이상이면 류마티스 가능성이 엄청 높으니까 류마티스 내과로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 점수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절염 증상이 류마티스 증상이어야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류마티스가 어떤 증상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야 하고 두 번째는 혈액 검사에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상 기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관절염인데 만성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했죠. 어제부터 아픈 사람은 류마티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예약도 잘 되고 하니까 제가 외래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일은 어떤 거냐면 환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손이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어제부터 아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아프면 류마티스 전문의도 감별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골격계가 아플 때는 바로 급성 관절염은 제가 응급실 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최소한 6주 정도 기다려봐야 됩니다. 6주 정도 기다리면 대부분의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근골격계는 허리 삐고 뭐 이런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2주 있으면 다 좋아지시잖아요. 물리치료 받고 뭐 목욕 가고 찜질하고 이러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게 일단 답이고 근데 한 달 슬슬 넘어가는데도 점점 심해진다거나 호전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으면 류마티스가 아닙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더 확대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점수가 높은 점수가 류마티스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점수가 높은 거는 관절이 10개 이상 침범하면 점수가 이미 5점이나 받습니다. 6점만 되면 류마티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절이 10개 이상 아프다. 손가락 4개, 발가락 2개, 뭐 손목 뭐 이러면 벌써 10개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 진짜 류마티스 가능성 높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전문의는 사실 이거 보고 거의 진단을 합니다. 이 관절 패턴 보고 거의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 류마티스 인자 나오겠구나 이것도 거의 감으로 압니다. 감으로 알고 그 다음에 또 피검사는 두 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류마티스 인자, 항 CCP 항체 두 개는 배웠잖아요. 둘 다 나오면 점수가 높습니다. 그죠? 둘 다 나오면 높고
둘 다 안 나오면 0점이지만 이게 0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걸로 6점이 되잖아요. 6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성이라도 유마티스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마티스 인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염증 수치입니다. 염증 수치는 피 검사로 나오는데 피 검사로 염증 수치가 나와야 유마티스겠죠? 그죠? 제가 유마티스가 염증 관절염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마티스는 염증 관절염이라서 피를 뽑으면 몸 안에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높고 관절이 여러 군데 아프면 유마티스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제가 6주를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6주가 넘어가야 유마티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보고 6점이 넘어가네? 그러면 유마티스 가능성이 엄청 높겠는데? 이렇게 해서 유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한 2, 3점이다. 뭐 이러면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혹시 퇴행성인가? 이런 걸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검사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염증 수치 보고 유마티스 인자, CCP 항체 이런 걸로 검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는 1년보다 일찍 오시면 엑스레이는 정상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년이 넘어가야 뼈가 녹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도 그래도 다 찍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나는 1년 안 됐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뼈가 상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증에 무딘 사람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만성 통증에 시달린 사람은 뭐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1, 2년은 후딱 그냥 넘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에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괜찮다 하더라도 첫 엑스레이를 찍어놔야 나중에 치료하고 1년, 2년 있다가 다시 찍어서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부어 있는지 안 부어 있는지는 사실 류마티스 전문의는 거의 만져보면 알거든요. 손이 되게 예민합니다. 저희는 계속 그 일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초음파라는 기계를 통해서 조금 일찍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MRI 보면 제일 확실하긴 한데 사실 류마티스 전문의들이 MRI를 찍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1년에 MRI는 하나 찍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면 MRI 8, 90만 원 하잖아요. 손이 더 예민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손관절 이런 데는 겉에 드러나 있어서 잘 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잘 만져서 한 80만 원 봅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핵의학 검사를 또 하기도 하는데 핵의학 검사는 주사 맞고 누워있으면 염증 있는 관절이 다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큰 전신뼈 모양 보여드렸죠? 거기에 까맣게 탁탁 변합니다. 유마티스가 있는 관절이. 그래서 핵의학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환자한테 여쭤보고 만져보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 스스로 내가 혹시 유마티스 관절염인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좀 갖고 있으면 좋겠죠. 아까 관절 만지는 법은 제가 알려드렸고 증상은 새벽이나 아침에 손가락, 발가락이 뻣뻣해지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뻣뻣해진 게 움직이고 뭐 1시간 이내에 그냥 풀려버린다. 이거면 류마티스의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퇴행성이고 그게 오전 내내 지속된다. 안 풀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류마티스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제가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염증은 우리 몸에 몸살을 계속 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몸의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막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막 감기 걸린 것처럼 비실비실하고 뭐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죠? 염증이니까. 그래서 자꾸 체중이 빠집니다. 계속 에너지를 쓰니까 체중이 빠지고 그래서 막 살찌고 이런 건 다 퇴행성입니다. 오히려 무게 많아서 다 아프고 이런 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관절 마디마디 붓는 거는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그냥 쉬고 별로 일도 안 했는데 요새 계속 근육통이 있고 관절통이 있고 뭐 나 무리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아프다. 그러면 류마티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류마티스는 오히려 자꾸 움직이면 약간 풀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일부러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움직이고 나면 약간 풀리는 것 같아서 괜찮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류마티스 진단이 조금 느려지는 이유가 일을 하고 나면 그냥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엄청 뻣뻣한데 또 일하니까 풀리니까 또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는 자리를 빨갛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허리에 안 와요, 손끝에 안 와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이고 대신에 이제 골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허리에 잘 오고 고관절, 무릎 잘 오고 손에 올 때는 제가 요 끝마디하고 그 아랫마디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이 잘못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관절만 공격하면 또 어떻게 되겠는데 관절만 또 공격하지도 않아요. 류마티스가 무서운 게 면역세포라는 건 피를 타고 우리 몸에 어디든지 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관절이 내 몸이 아니라고 착각해서 공격을 하는데 또 관절 말고도 또 내 몸이 아니라고 또 착각해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가 가끔씩 사망에 이르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장기를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관절뿐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침범할 수 있냐면 폐에 침범할 수 있습니다. 폐를 공격해서 폐를 섬유화로 만들어버려요. 염증을 막 일으켜가지고 섬유질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폐가 섬유화되면 숨을 못 쉬고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로 공격할 때가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약도 굉장히 독한 약을 써야 됩니다.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흔한 거 중에 뭐 쇼그렌이라고 해서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른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침샘, 눈물샘도 자가 면역이랑 관련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공격하는 면역이 눈이나 침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침도 잘 안 나오게 하고 눈물도 잘 안 나오게 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심혈관계를 공격할 수도 있고 콩팥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절 옆에 지나가는 힘줄이나 인대를 느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느슨하게 늘어지면 손가락 모양이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변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할 수 있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완치가 없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원인을 잘 몰라서. 왜 자가면역 세포가 다 관절로 모이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완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한 개 배워보겠습니다. 관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해. 관해라는 말을 쓰는 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암하고 류마티스 질환 두 가지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치가 없는 병에 쓰는 말입니다. 관해는 병이 숨죽어서 조용히 가만히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통해서 물론 암도 5년 지나면 완치 판정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류마티스는 완치 판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관해라고 하고 관해는 얘가 조용한 상태로 가만히 숨죽여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지금 치료약에 얘가 활동하지 않고 염증물질 내놓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거를 관해라고 말합니다. 우리 류마티스의 치료 목표는 관해입니다. 완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디 산에 올라가서 뭐 뜯어먹고 뭐 풀뿌리라도 캐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더라. 뭐 이런 남의 말에 귀가 막 얇아지고 이것만 하면 완치가 된다더라. 뭐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의 정확한 현재 할 수 있는 만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는 완치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일단 사기꾼입니다. 그럼 사기꾼입니다. 이거 먹으면 나아요. 이거 다 사기꾼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안 낫는다는 게 지금 현대의 정설이고 밝혀져 있습니다. 가끔씩 약을 끊는 분이 계십니다. 한 20%가 약을 끊습니다. 약을 끊는데 그거는 완치가 된 게 아니고요. 내 면역이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류마티스 의사가 약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면역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그거를 알면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런 환자만 연구하는 또 류마티스 의사가 있습니다. 완치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는데 병으로 완치시킨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약으로 이렇게 완치시킨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면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서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관해를 목표로 한다. 이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그러면 앓고 있으면 빨리 죽나요?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일반 류마티스 없는 사람보다 똑같이 잘 살다가 제 시간에 죽는다. 아니면 좀 빨리 죽을 것 같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관절 정도 뭐 아프다고 뭐 빨리 죽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류마티스 환자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폐 같은 거 침범하고 하면 좀 일찍 죽기도 하고요. 또 사망 원인의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병이 너무 심한 사람은 면역 억제를 세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관절이 망가지니까 면역을 좀 억제하면 우리가 아까 1번 면역, 2번 면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2번 면역만 억제하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아직 그런 약이 없어요. 2번 면역을 억제하면 1번 면역도 억제돼요. 균이랑 싸우는 면역도 억제돼요. 그래서 류마티스 약을 먹고 있으면 감기도 잘 걸리고 폐렴도 잘 오고 요로감염도 잘 오고 균이 잘 들어옵니다. 균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균은 들어왔을 때 적절히 항생제 치료를 잘 하면 낫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에 너무 늦게 왔거나 균이 온몸을 다 돌고 난 다음에 늦게 병원에 찾아오면 폐혈증이 오잖아요. 폐혈증이 오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반인보다는 사망률이 조금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게 그냥 아무 병 없이 가만히 놔두면 이 정도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아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0세, 1세는 영아 사망률도 있으니까 뭐 100%는 있을 수가 없고, 그죠? 어릴 때 죽는 사람부터 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80, 90대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한 10%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빨간 그래프가 류마티스 환자입니다. 약간 낮은 상태로 쭉 가죠, 그죠? 그래서 약간 낮은데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사망 원인은 신기하게 아까 조합장님이 심혈관계 질환을 12월에 해야 되는데 왜 섭외가 안 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심혈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은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그죠? 그래도 담배 피우시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아버님.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이 있으시면 안 돼, 더 잘 걸리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당뇨병, 그죠? 심혈관계 질환이 위험 인자고, 고지혈증, 그죠? 이게 있으면은 심장혈관 더 잘 막힌다, 이거 잘 알잖아요. 풍도 잘 온다, 이런 거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많이 일으켜요. 아까 류마티스는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역세포가 피를 따라 더 다닌다 그랬죠. 피의 이제 염증 조절이 잘 안 되면 혈관 따라서 계속 염증이 따라다녀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혈관이 좁아져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잘 안 돼도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환자가 당뇨병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혈압도 있고 담배도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행위지, 그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한테는 담배 꼭 끊어야 돼요. 혈압약 꼭 잘 드셔야 돼요. 당뇨 조절 잘 돼야 됩니다.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게 다 뇌혈관,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사망률이 살짝 더 높은 이유가 심혈관계 질환 때문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의사들이 피 검사를 엄청 자주 하거든요. 우리 환자들이 피 검사 자주 하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3개월마다 피를 뽑거든요. 무슨 흡혈귀냐, 너는 올 때마다 피를 뽑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다 이런 위험 인자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류마티스도 치료가 잘 돼야 되지만 류마티스 피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약이 부작용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약 부작용을 피 검사로 계속 감시합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라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염증 수치를 보면서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봅니다. 염증 수치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굉장히 정기적으로 자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결국 염증 때문에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더 잘 일으킨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은 아니시니까 제가 약물 치료를 막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단을 어떻게 조기 진단하느냐, 뭐 이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시간을 많이 썼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로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면 아 저런 치료를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는
재미로.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크게 치료제, 정말 치료하는 약하고 증상만 좋게 하는 약으로 나뉩니다. 증상만 좋게 하는 약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약이에요. 스테로이드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소염 진통제 들어보셨죠? 그 두 개가 증상만 좋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국에서 저런 거 먹고 대충 넘기고 하다가 조기 진단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그 약 먹으면 증상이 또 쑥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자꾸 이 약만 먹으면 오히려 뼈가 더 망가지거나 조기 진단이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류마티스 진단 받을 때도 의사가 이 약을 씁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통증도 조절이 돼야 되고 염증도 조절이 돼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약도 함께 씁니다. 함께 쓰지만 이 약만 써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면 증상 조절제는 아무리 많이 써도 뼈가 녹는 걸 못 막습니다. 내가 증상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뼈가 녹는 걸 막는 걸 치료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치료제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항류마티스제 이렇게 부릅니다. 류마티스에 대항한다. 그래서 항류마티스제 이렇게 부르고 항류마티스제가 최근 10년에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너무너무 발달했습니다. 옛날 항류마티스제는 옛날에 되게 재밌는데 금침 맞아 보셨죠? 어르신들 그죠? 원래 금이 류마티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류마티스 이사만 했을 때만 해도 금 주사를 실제로 치료에 썼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금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너무 좋은 약이 많으니까 금을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는 않는데 그런 류마티스에 대항하는 약제들을 옛날부터 이것저것 연구해서 가지고 있는 약들이 있었어요. 약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까 최근에 쥐잡아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모여있고 염증세포가 꽉 모여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뭔지 다 알아냈다 그랬죠. 그래서 걔를 전부 다 차단하는 항체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을 다 막아주는, 블로킹하는 그 제품을 생물학적 제제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우리가 항체처럼 생겼어요. 항체처럼 생겨서 주사를 맞거든요. 얘는 항체는 먹어버리면 다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슐린처럼 똑같이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그 항체가 염증 물질을 가서 딱 잡아먹어요. 그래서 걔를 딱 차단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생물학적 제제가 나왔고 요즘은 또 소분자 억제제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약이 나왔습니다. 이건 최근 5년 동안 나왔는데 얘는 어마무시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제 환자 중에서 이 약 쓰고는 스테로이드는 다 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약효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류마티스 의사 입장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치료제들이 나와도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이 20-30%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면서 조절이 안 되는 환자는 5% 이하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치료가 최근 10년에 많이 발달돼 있다,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류마티스에 쓰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이 있고 먹는 약은 이제 항류마티스제 이런 것들이 있고 주사제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좀 많이 비쌉니다. 한 달에 한 70만 원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 가지고 70만 원 환자가 다 안 냅니다. 보험이 되고요. 보험 되면 한 절반만 내거든요. 근데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국가에서 산정특례 질환으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내세요. 90%는 국가가 낼게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7만 원이면 이 비싸고 좋은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70만 원씩 매달 냅니까? 아까 낫는 병 아니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20년 써야 되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가 그런 제도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대신에 내가 쓰고 싶다고 쓰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쓰고 싶다고 다 쓰면 우리 보험 재정이 거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약이 꼭 필요해요. 이거를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 이런 약을 써도 이 사람이 실패했어요. 이 자료를 올려야 국가에서 써도 좋다. 이렇게 해줘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심한 환자는 다 허락해 주기 때문에 사실 써야 될 환자를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렇고. 근데 이제 류마티스 약물도 사실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의사들이 한약 먹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한약 안에 약효가 없을까요? 약효 있어요. 한약에 약효 있고 좋은 거 되게 많아요. 좋은 거 되게 많은데 문제는 그 약이 한약은 통째로 끓여서 달여 먹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약이랑 약이 아닌 성분을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 안에 분명히 약효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한의학과 이런 데서 그런 성분 분석을 다 합니다.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관절에 좋은 한약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독은 다 빼버리고 약 성분만 다 꺼내가지고 요새는 약을 만듭니다, 실제로. 네, 그런 약들도 요새 많이 쓰고 있거든요. 퇴행성 관절 때. 네, 그런 약이 있는데 그냥 통째로 먹으면 독을 그대로 달여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한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양의 그 알약은 다 공장에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다 자연에서 온 성분입니다. 자연에서 뭐가 약효가 있다는 걸 알아내서 뽑아내서 추출해서 그것만 다시 우리가 똑같이 복제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양약은 다 나쁜 거야. 공장에서 오는 거야. 한약은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고 한약 중에서 제약회사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한약에서 좋은 성분을 돈벌인데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무엇이 약효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고 절대 임상시험 하시면 안 됩니다. 약 달여서 막 먹으시고 이게 좋나 안 좋나 독성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거 테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제약회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와 연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임상시험이라는 걸 하는 거 아시죠? 병원에 가면 그죠? 병원에 가면 임상시험이 1상, 2상, 3상, 4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는 3상, 4상을 합니다. 1상, 2상은 사실은 약이 될 1상 통과했다고 약이 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2상 통과했다고 약이 될 가능성이 없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시죠? 제약회사 이거 2상 통과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나잖아요. 막 주식 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2상 통과한 중에 약 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3상쯤 돼야 약이 됩니다. 3상쯤 돼서 약이 되고 그래서 우리 류마티스가 분야가 발달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신약이 나왔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제가 아까 자꾸 피 뽑는다 말씀드렸잖아요. 피 자꾸 뽑는 게 이런 폐 같은데 이게 폐에 침범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폐도 침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면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다음에 환자를 올 때마다 만지고 그다음에 피를 뽑고 이렇게 하면서 류마티스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 주위에 만약에 앓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공부는 어디 가서 할 수 있냐? 공부가 가장 공신력 있는 거, 유튜브 이런 거 아니고 대한 류마티스 학회라고 학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모여있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환자들을 위한 많은 교육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보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완치 없어요. 관해가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완치라는 유혹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약 먹는 사람은 류마티스뿐만 아니고 약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먹는 약 뭔지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되고 약이 무슨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꼭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 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를 정기적으로 꼭 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배 끊으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다음에 표준 체중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는 너무 여여도 병에 나쁘고요. 너무 살이 쪄도 병에 나쁩니다. 염증을 더 일으킵니다. 지방세포가. 그래서 표준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가 제가 막 3개월마다 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검사를 병원에서 다 하시는 줄 알고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류마티스 피검사에서 암은 몰라요. 암은 모르기 때문에 꼭 암 검진은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류마티스 환자도 암에 걸리겠죠, 그죠? 류마티스 환자라고 암에 안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정기 검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균 들어와서 감염돼서 잘못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나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조건 병원에 와야 됩니다. 병원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관절하고 별로 관계가 없겠지.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류마티스는 피를 통해서 전신일로 돈다 그랬잖아요. 모든 병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까 심혈관계 질환이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셨죠? 그죠?
그렇게 모든 병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꼭 류마티스 의사한테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